지금 필요한 것은 탈원전에 대한 가짜 계산서가 아니라 원전과 석탄 발전에 대한 진짜 계산서입니다.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수천조 원의 경제 기회와 수백만 개의 일자리 기회를 국민의힘은 진정 걷어찰 겁니까? 지난 23일 중앙일보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이 1,000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 근거로 제시된 것은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의 요청으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이 주장은 근거 없는 가정과 편향된 데이터 선택을 통해 천문학적으로 부풀려진 터무니없는 수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부정하고 원전과 석탄 발전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기 위함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결과 RE100, 다시 말하면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하지 못하고 탄소 국경세로 인해서 국제 경쟁력을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는 국내 기업들과 기후위기 앞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미래 세대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언급하기도 민망한 함량 미달의 보고서로 제공된 것도 참담하지만 이를 근거로 혹세무민하는 국민의힘,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일면 탑으로 보도한 중앙일보를 보며 다시 한번 언론개혁과 언론중재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전기가 원자력과 석탄발전 전기보다 2배에서 3배 비싼 상태가 변치 않고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이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가정입니다. 최근 10년간 전 세계 태양광 발전 비용은 10분의 1로 풍력 발전 비용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이미 미국,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석탄화력 발전 비용보다 같거나 낮아지는 그리드 패러티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원전과 석탄은 위험 비용과 환경 비용의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발전 단가가 증가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국내외 다수의 연구기관은 향후 10여 년 내에 우리나라도 그리드 패러티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향후 추세를 무시하면서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비싼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가정한 데 대한 근거를 보고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현재의 비용을 2050년에도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왜곡과 꼼수를 동원하여 원전과 석탄 발전 비용은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비용은 과장하여 도출된 결과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원자력과 석탄 발전의 유지 확도로 인해 예상되는 비용은 축소 은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소위 최적 시스템 시나리오에 따르면 7차 전력 수급 계획에 반영된 원전 2기를 건설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부채로 잡혀있는 막대한 원전 사후 처리 비용은 이들 발전의 비용 추정 시에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석탄 발전의 유지가 가져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환경적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였다는 이야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재생에너지는 건설비와 시설비는 물론 제도 미비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데 반해서 원전과 석탄 발전소는 변동비, 다시 말하면 연료비, 이것만을 반영한 정산단가 수치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수치로 원전과 석탄 발전 비용은 30년간 같은 수준의 가격을 유지한다는 가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과 무리수를 동원해 얻어진 수치들은 일반적인 경제성 평가에서 적용하는 할인율마저 적용하지 않은 채 에너지 전환 비용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비용 평가 시 고려해야 하는 최소한의 원칙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효과는 분명합니다. 미래 비용이 현재 가치로 과다하게 추정되는 것입니다. 30년 후에 10원이 현재의 10원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도출된 결과조차 전혀 믿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시나리오의 구성 또한 부적절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포함되지 않은 시나리오를 최적 시스템 시나리오라고 표현한 것은 그 자체가 중립적이지 못합니다. 더구나 재생에너지가 포함되지 않은 이 시나리오를 비용 최소화 시나리오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미 재생에너지를 먼저 개발한 선진국에서는
연료비가 들지 않고 발전 단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재생에너지가 전기요금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커지는 것이 오히려 비용 최소화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탄소 중립 시스템 시나리오라고 말하지만 탄소 중립이 없습니다. 2050년 재생에너지 비중은 41%인 반면에 LNG 발전의 비중은 51.4%에 달합니다. 화석연료인 LNG의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탄소중립위원회 시나리오에서도 가장 LNG가 높은 비중인 이란에서도 LNG 발전 비중은 최대 8%에 지나지 않습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결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혀를 내두를 수준의 자료를 근거로 제1야당의 당대표와 국회의원까지 나서는 걸 보니 국민의힘의 수준을 가능케 합니다. 국민의힘은 재생에너지 확대 없는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내 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RE100의 국제적인 압박을 이해나 하고 계십니까? 위험한 원전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석탄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400에서 500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산업화와 전력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재생에너지 제조, 생산,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 기회와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게 되고 화석연료 수입 대체 효과까지 불러옵니다. 1천조 원의 에너지 전환 비용이 아니라 1천조 원의 에너지 전환 투자 효과를 넘어서는 수천조 원의 경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중앙일보가 만들어낸 가짜뉴스의 결과가 불러일으킬 갈등과 분열, 혼란은 이런 경제적 이익을 걷어차고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국민의힘은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2021년 9월 27일 국회의원 양이원영.